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나시대입니다. 참으로 한 달 만에 가족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 고질적인 허리 그 문제로 지난 8월 8일 날 사실 뭐 간단한 그 수술을 했어요. 그 퇴원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째 이제 허리 주변에 이제 복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수술은 뭐 잘 끝나서 수술한 당일날 정말 걷기가 힘들었던 다리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아, 일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밖으로 이렇게 운동 겸 산책을 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한 1, 20m만 가면 힘들어 가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런 지가 지금 2월 달부터니까 거의 한 6개월 남짓 고생을 했는데 진작에 수술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것을 아시는 가족분들께서 격려 전화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 근황도 궁금하고 공교롭게 제가 수술 그 날짜가 정해진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한 7년여 동안 그 채널에서 방송을 해왔고 제가 만든 영상이 약 1200개 남짓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1200개 영상을 올리겠다. 이제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 채널이 차단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측에서 이제 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구글 측에서도 여러 가지 건전하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가이드가 있고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박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박을 조장하거나 뭐 선동하거나 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행성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 정책에 대한 금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최근에 요즘 AI라는 게 참 무섭고 예전보다도 엄청난 똑같은 단위 시간당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그 AI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예전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 체크가 되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서 도박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구글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경계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실 편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방송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되면서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걸 봐서는 이 채널이 이제 영원히 닫힐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렇더라도 뭐 채널을 뭐 수십 개에서 뭐 100여 개까지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방송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새로운 채널에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아까운 것은 제가 그동안 7년여 동안 이제 가족분들 위해서 방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1200개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 양의 세월과 그런 것들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조금 기다렸지만 만약에 차단될 걸 대비해서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가까이 예전 영상 중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족분들이 참고하면 도움될 만한 것들을 테마별로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또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것 중에서 학습에 필요한 내용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꼭 기억할 편성들, 적중한 그런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올리는 와중에 또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오늘 이 시간 9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포인트 주간 리뷰 방송 붙어서 새로운 채널에서 방송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 채널이 또 차단되는 바람에 또 세 번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나시대 경마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는
과거의 어떤 꼭 기억할 편성들의 어떤 사례들을 일단 생략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또 차단이 돼서 생략을 하고 이제 새로 가족이 되신 분들이 이제 경마 공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독 영상 뭐 경마 공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 도움 될 만한 어떤 경마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에 관련된 영상들을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채널 제 나시대 경마 아카데미 여기에서 앞으로 방송을 게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은 못하고 이러한 소식을 가족분들께 알려드리고 새로운 제 채널에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의 기반에 맞춰야 되겠죠. 또 저야 뭐 편하게 뭐 방송했지만 사실 저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방송을 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 알고서 언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런 그 사행성의 우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신중하게 이 방송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분들도 사실 이제 유튜브 관련된 언제 방송하느냐 이런 문의들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무려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냥 또 제가 또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가 뭐해서 원래 방송하고자 했던 요 시간에 제 근황과 함께 앞으로의 그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가족분들께 알려드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지난주 8월 마지막 주차에 대한 경주 결과에 대한 이제 복귀 내용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그런 근황을 알려드리는 소개 내용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경마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9월 달에 서울에 뭐 대상 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이제 9월 달이다. 이런데 그 경마 달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지난주에 정말 개성 있고 또 명예전당 진기명기의 한 부분에 최고 기록이 깨졌어요. 그 최고 기록을 달성하신 분도 있어서 몇몇 분 소개해드리고 또 누구나 원하는 큰 어떤 배당의 결과 적중을 다들 원하시죠. 근데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무난히 적중할 수 있었던 그런 경주가 또 나왔어요. 그럼 몇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경주별 자세한 복귀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치러지는 미리 보기 33개 경주죠. 원래 35개인데 서울의 그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경주 성립이 안 되는 2개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한 33개 경주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전체 경주별로의 이제 우수기 대마 그런 리스트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되는 대로 지금 벌써 세 번째 채널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채널에 있어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 이제는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제 가족분들의 휴대폰에 이제 알림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상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 시청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이제 알림 신청을 새로운 채널에 가셔서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방송 내용도 조금 이번에 뭐 생각을 좀 해서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좀 꾸며볼까 해요. 요즘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을 많이 못 보고 일상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경마하고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채널들의 내용과 여러 가지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 그런 일도 있고 경마 관련돼서 방송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새로운 채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언뜻 띄어요. 음, 요즘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사실 가족분들도 요게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이 물론 대중에게 모두가 이렇게 소개되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면 큰 공신력이 없어요. 어떤 채널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광고의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그 다양한 그 테마,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소 과장되거나 관심을 끌어서 그런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운영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은 누구라도 배우게 되면 유튜브에 대한 어떤 계정만 있으시면 아무나 공짜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작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TV에 나오는 그런 그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필터링을 거쳐서 허무맹랑한 그러한 얘기는 보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사전 심의를 해요. 잘못된 내용이 전파되면 사회적으로 큰 어떤 파급 효과, 그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정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튜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구글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가이드나 제한을 두는 금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이제 경마 관련된 여러 부분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저도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조금은 좀 순화해서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은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경마를 배워서 접근하는 그런 그 초보분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경마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나 공신력,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칫 그게 진짜인 양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필터링이 없어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고배당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마 무슨 뭐 이기는 법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채널을 언뜻 한 군데 새로운 채널을 봤더니 오전에 이제 큰 배당이 안 나왔다면 반드시 오후에는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 개념으로 설명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마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지요, 항상.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본인이 경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참,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격투간 면도 좀 있습니다. 또 굳이 뭐 큰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새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마 공부라도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경마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곳에서의 어떤 자기가 시험 문제도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서 적중하든 말든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가족분들이 뭐 다들 어떤 결과로서 적중의 결과로서 입증을 그동안 7년 동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마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경마 공부를 해도 뭐 적중할 수가 없다. 경마 공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들은 그분들 자체가 그러한 경험이 없고 경마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정의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좀 별나게 정확히 뭐 누구라도 일주일이면 끝낸다. 길게는 누구라도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부 범위를 정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정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이지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각자가 느끼는 대로 아닌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론적 체계에서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그 만들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또 분석출을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다 하면 쓸모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결과하고 이어져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만 보면 아까 같은 뭐 오전에 뭐 큰 배당이 안 나오면 오후에는 배당을 노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
그런 분들의 그 많은 얘기들이 정말 그 황당한 얘기죠. 제 가족분들은 아마 그런데 현혹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처음으로 경마를 접하신 분들이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쪽으로만 어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하지만 누구라도 경마를 해보신 다음에 한 5년 이상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얘기고 그렇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조금은 이제 그런 본질을 보는 데까지의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실전에 이제 투자를 하셨다면, 배팅을 하셨다면 큰 손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이제 그러한 근거 없는 얘기들과 내용들이 이제 그런 이미 뭐 경험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찌든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 거고 지금 뭐 보니까 굉장히 그 경마 관련된 새로운 채널들이 많이 보여서 야, 한 달 사이에도 뭐 눈에 띄지 않은 그런 것들 제가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띄어서 한 말씀 드려요. 가족분들은 어찌됐건 100%는 아니겠지만 경마 공부란 것은 올바른 어떤 방향 설정과 올바른 그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해야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반드시 그 큰 손실을 입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유별을 하죠. 지금 여기 그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제가 포인트 주간 리뷰 때 했던 그 양식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경주 결과에 대해서 어, 아무리 약식이지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날씨 변화가 좀 심했죠.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오더라도 보슬보슬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는 그러한 그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비가 왔다 그러면은 물폭탄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해가 쪘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예요. 이제 예전에 매미 소리가 엄청 컸던 뜨거웠던 그 한여름의 그 밤에 요즘은 이제 새벽까지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커졌죠.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그냥 귀뚜라미 소리 듣고 알게 되는 게 역시 예민한 그런 귀뚜라미가 계절의 변화를 저희보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날씨들이 정말 최근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최근에 더웠죠. 근데 저기압이 이제 내려오면서 날씨가 이제 더위가 좀 내려오는 그 저기압, 차가운 저기압 때문에 조금 이제 싸늘해질 것 같습니다. 더위는 조금 당장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풀 꺾일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굉장히 무거웠던 건조주로 하지만 지금 비가 갑자기 내리면 서울이 이제 토요일 날 포화주로가 돼버렸어요. 사실 자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건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작성되는데 이럴 땐 난감해요. 이미 뭐 자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바꾸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요. 건조에서 포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있던 그 환경적인 조건이 바뀌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기 대마의 그 일부 아주 그 첨예한 어떤 순위의 다툼에서는 약간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한두 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변의 가능성 이런 판단에 있어서 이제 큰 범위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변하지가 않지만 일부 경주는 이게 포화로 가게 되면은 이변의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표기가 바뀝니다. 그럴 때 과연 새로운 걸로 표기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기존대로 둘 것이냐, 항상 고민을 해요. 근데 지금 아직은 갑자기 비가 와서 포화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꿔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분들이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은 건조했다가 비가 와서 포화가 됐다가 다시 날씨가 좋아지니까 서울이 다습으로 바뀌었다가 자, 부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비가 와서 다습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위에는 뭐 상당히 그 분석 추리가 용이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편성들을 좀 추려서 놔뒀고 이제 상당히 큰 배당이 나온 1000배 이상의 그 배당률이 나왔던 경주들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가장 아마도 모든 경마 팬들이 어려워했을 저희 가족분들도 어려워했을 경주는 이제 금요일날 4경주 나머지들은 이제 근처에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서울 3경주는 요걸 적중 내역을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7분이나 되세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인데 요게 배당률이 한 3,700배 정도 돼요. 괜찮죠. 근데 이게 상당히 쉬웠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일요일 날도 가만 보니까 이제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상당히 높은 배당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경주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의 그 이경주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분들이라면 상당히 접근성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인기마 2마리, 능력마 2마리와 함께 딱 한 마리 배당마가 이착을 하면서 뭐 큰 배당의 주인공이 됐지요. 근데 그 말이 꼴찌에서 두 번째, 인기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능력적으로는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능력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신 분들은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용이했지 않았을까 하는 경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방송도 안 하고 집계만 이제 중간중간 했는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뭐 명예진나 진기명기 보시겠지만 토탈 이제 적중 내역을 이제 보내주시고 업로드 해주신 분들만 추려가지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8월 말일까지 가족분들이 이제 실전에 참여하셔서 이제 배팅하신 그런 내역 중에서 이제 999 배당 1000배 이상 되는 그런 배당의 내역서를 보내주신 분들이 어느덧 누적해서 한 490명 정도 돼요. 보니까 누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곧 500명이 달성될 것 같고 만약 500명이 달성되면은 지난 뭐 저희 요 집계를 한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도 말부터서 지금이니까 4년 남짓 되죠. 그동안에 이제 연차별 어떤 이런 통계적인 거에 비해서 500명이 넘으면 최고 기록을 달성할 것 같은데 벌써 490명이라는 것은 이제 500명을 훌쩍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9월 경마 달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마 달력인데 보시는 대로 야간 경마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차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0월 첫째 주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경주의 어떤 출발과 끝나는 시간대가 이제 밤에 끝나죠. 근데 그 일요일은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고 뭐 하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렇게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10월 첫째 주까지 8월 3, 4일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됩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 2시부터서 9시까지, 토요일 날은 12시 25분부터서 밤 8시까지, 일요일 날은 이제 일반적인 아침 10시 35분에서 오후 6시에 끝나는 일상적인 시간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 첫째 주하고 나머지 2, 3, 4주차 서울의 경주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서울에 11개 경주, 일요일 날 10개 경주 돼 있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 날이 10개, 일요일 날이 11개 서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는 대로 대상 경주가 매주 있습니다. 매주. 이번 주는 또 무슨 뭐 홍콩 뭐 트로피 뭐 매년 하는 거 있죠. 그 경주가 또 서울의 토요일 날 엄청 치러져요.
우승 상금이 언뜻 보니까 뭐 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착을 하더라도 한 3,300 정도 되니까 2착만 하더라도 일반 경주에서의 우승 상금하고 맞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마방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서울의 요 트로피 경주들 아마 관심을 갖고 거기 온통 치중할 겁니다. 경마라는 것은 모두가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지만은 마주분들, 마방의 그 조교사분들, 또 마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일반 경마 팬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 돈과 연결이 돼 있고 이왕이면 이제 좋은 성적을 내야 그런 그 수득 상금도 높아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뭐 같은 한 게임을 뛰더라도 상금이 높은 곳에서 우승하면 뭐 누구나 바라는 거겠죠. 일반 경마 팬들이 한 게임에서 뭐 수천 배다, 뭐 수백 배다 큰 어떤 배당 간수를 원하는 것처럼 사행성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요만큼 투자해서 그것을 뻥튀기해서 파이가 클수록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행성 사비로 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어떤 그 일정 금액을 받는 그 월급과 급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게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 배팅을 해서 적중했을 때 어떤 큰 한 수를 이루는 모험적인 것 좋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행성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엄청나게 그런 사행성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온라인 경마 이런 것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이제 되면서 거의 공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도로 엄청난 그 온라인 배팅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스포츠 경주에 배팅이라는 토토 있죠.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이제 많은 국민들도 계시겠지만은 경주 결과에 이제 뭔가 배팅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 있는데 언뜻 그때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주 결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야구 같으면 3번 타자가 과연 안타를 치고 진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배팅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저 투수가 던졌을 때 저 타자를 아웃카운트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에 배팅을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그 다양한 배팅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그 성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 타자가 과연 진루할 수 있느냐 아웃될 거냐 이곳에 배팅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로서 야구 결과에만 배팅하는 우리나라의 그 토토 풍토가 아니라 한 게임에서도 그런 수백 가지 어떤 상황에 실시간으로 배팅하는 그런 게 성행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심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런 나라의 그 구글이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제가 뭐 큰 어떤 도박성이었던 그게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정책에 따라서 채널이 통제되고 하는데 정작 그 번국인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또 승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온라인 배팅이 정말 앞으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얘기가 좀 엉뚱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게 그 트로피 경주 때문에 갑자기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경주마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따가 그 미리 보기 때 정리한 내용을 보시기 바래요. 대부분 다 국산마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대상 경주는 쭉 있죠. 근데 이번 주 대상 경주는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G1급 코리아컵 G1 스프린트는 뭐 말 그대로 1200m 단거리죠. 1800 경주가 이제 장거리 경주 코리아컵 G1이면은 이제 제일 큰 상금이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9월 한 달간은 9월은 이제 풍성한 뭐 옛날부터 뭐
수학의 계절이다, 한가위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석이 조금 밀렸죠, 10월 달로. 근데 뭐 대상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치러지면서 상당히 뭐 그 마방 관계자분들 또 기수분들 또 마주분들 상당히 그 집중해야 될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런 게 치러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부산의 마필들과 서울의 마필들이 이렇게 경합을 할 텐데 요거가 문제예요. 코리아컵이. 지금 현재는 경주 성립이 안 되는 7마리밖에 출전 신청을 안 했어요. 원래 8마리가 돼야 경주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환급인데 요것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경주 성립이 안 되니까. 마사의 현재 규정상으로는 8마리 이상만 뛸 수가 있어요. 경주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부족하면 분할로 해서 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8마리 이상 뛰게 되는데 이게 대상 경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부산 7마리가 신청했는데 부산 마필이 6마리나 돼요. 서울 마필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부산 마필이 상당히 좋은 마필도 많고 장거리 경주거든요. 6대1. 근데 경주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든지 대상 경주 치러야 되겠죠. 급하게 서울 마필 중에 한 마리 한두 마리 추가한다든가 마사에서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나머지 대상 경주 쭉 있는데 다음 주에 치러질 그 1200 단거리 서울의 문화일보배 이제 부산의 강서구청장 배 요거 그다음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10월 초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된다는 것 첫째 주까지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대상 경주들에 대한 그 조건별 그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산에 한 개 빼놓고 전부 서울이에요. 온통 서울에 집중이 됐죠. 언뜻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심심해서. 재밌는 게 그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우리 가족분 한 분도 또 전화를 주셔서 우리나라 이제 경주마들의 수준이 엄청 질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서울이 부산보다 요즘에 경주력이나 경기 결과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입사 또 능력도 안 되는 마필이 다수다 보니까 서울 마필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질이 상당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를 은연중에 하세요. 근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대부분은 틀려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서 서울 부산 모든 마필들 수천 마리를 6개월 단위로 10여 년간 그 마필들의 마급을 정하고 마필들의 능력적인 것들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설사 나쁘든 좋지 않든 똑같은 기준잣대로 10여 년간 서울 부산 마필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마급을 정하고 말의 능력을 따로 고유 능력을 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잣대로 해마다 6개월마다 10여 년간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해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마필들의 수준을 굳이 안 따져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마필들, 서울 부산의 마필들의 수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체감할 정도로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졌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살짝 좀 눈곱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분도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었던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 내용은 틀림없이 유튜브 어느 채널에서 얘기했겠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문의를 하신 건데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경주 결과를 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족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 언뜻 기억에 서울 토요일 날 같은 경우만 언뜻 보더라도 경주 레벨 수준이 A, B, C, D, F 이렇게 나누고 있는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F급이 태반이에요. B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C급이 하나인가? 그러고서 전부 F급이 절반을 넘어요. F급, D급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더 될 것 같은데 한 80%예요. 하루 동안 그런 주간이 있어요. 서울과 부산 전체 마필의 수준을 딱 평가해 보면 작년보다 조금 전반적으로 마급을 이렇게 부여하다 보면 작년에 요만큼이었는데 조금 애가 나아진 거 없는데 레벨이 올라가는 정해지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미세하게 조금 떨어진 것이지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정말 수준 이하의 마필들도 섞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필들이 대거 몰려 나오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 그 여름 한참 혹서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아끼는 마필이 정말 좋지 않은 최악의 환경 조건에서 무리하게 출전하겠느냐. 정말 이는 보배 같은 정말 우리 마방에서 제일 좋은 마필이고 마주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대상 경주도 노릴 만한 뛰어난 능력만데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마필들을 누구라도 아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결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요. 근데 유독 지난번 이제 혹서기 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경마가 왜 어려웠냐면은 어떤 그런 때는 데이터 분석만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과 큰 한수도 이루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데이터 분석만으로 좀 어려운 거의 능력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입상을 못할까? 가만 보면 능력마들이 대거 부진했던 지난주 같은 경우나 전반적인 마필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해서 그런 마필들 경주 레벨 수준도 그렇지만 마필들의 수준도 굉장히 수준 이하의 마필들이 대거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빨강주황 능력마로 표시를 하고 하지만 그 빨강주황 표시된 능력마가 그 경주 해당 경주 안에서야 능력마지 우물안 개구리지 밖으로 다른 경주였던 마필과 비교할 때는 현재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주별로 이제 입상마를 분석하고 추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무리 수준 이하라도 이들 중에 상대적으로 능력마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색상 표시를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준 이하가 마필이 굉장히 많았다. 차라리 수준 있는 마필들이 나와서 각자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준다면 아무리 난해하더라도 오히려 분석 추리가 편해요. 그렇게 말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진마가 많고 하락세가 굉장히 많은 편성에서는 원래 평가되는 그 마필이 하락세에 치우쳐져 있고 굉장히 부진할 때는 제 역량의 100%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부진마다 하락세다 경주마 세이사클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과연 이 마필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이제 이 마필의 출전 주기와 함께 충분한 휴식, 오히려 늘어진 출전 주기와 함께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이런 이제 부차적인 것을 같이 봐줘야 이제 조금 더 평가하는 데 용이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환경적인 조건, 편성의 조건, 상대마들의 어떤 마필들 간의 능력 레벨, 경주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할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이다 보니 정말로 반짝 기수의 역량, 입마업 좋은 마필들, 부중혜택마 원래 기력이 좋았던 애들
또 무거웠을 때는 기록 지구력이 좋았던 장거리형. 하여튼 비가 오고 나니까 극단거리 마필들 앞에서 뭐 서너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황당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편성 조건을 보고 1년 12달 아니 대한민국 전체 서울 부산의 경주마들의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린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뭐 10중 8구 정확한 마필의 능력과 경주의 레벨 수준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주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가 그런 쪽으로만 쏠리고 전반적으로 하는 그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주간 요 최근 2, 3주간의 어떤 마필의 수준이 전부 낮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서울 같은 경우에 좋은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등락의 폭이 다양해요. 근데 한순간에 떨어진 마필들의 수준들이 대거 몰려나온 한 주간의 결과만 보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주마들의 수준이 떨어졌다?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10중 8구 절대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전반적인 레벨 수준과 평가하는 그런 판단하는 것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 판단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9월달 대상 경주가 많은 이번 한 달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비가 될 겁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대상 경주가 치러지는 서울의 경주들의 그 경주마 세이 사이클이나 경주 레벨 수준이나 막급의 어떤 레벨 이런 거 봐보세요. 대상 경주만 나오는 애들은 전반적인 어떤 막급의 수준과 이런 게 엄청나요. 근데 완전 학급 마필들끼리만 또 하는 경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은 금방 알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물론 무조건 공부한다고 그런 레벨 수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보나 이런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활용하는 것도 이제 공부고 활용법을 알아가는 것도 공부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공부해서 체계 있게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공부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잘 활용해 나가는 것도 공부의 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야 그런 헛소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불시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마치 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듣는 그런 일반 경마 초보분이나 일반인들은 마침 이게 무슨 TV 방송인 것처럼 불필요한 공신력을 덤으로 가지면서 신뢰성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게 올바른 얘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해서 박혀버리면 그런 분들은 그 잘못된 그런 지식 때문에 꽤 오랜 동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서 조금 저희 가족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래요. 다 그거 필요 없어요. 오전에 큰 배당이 안 나왔으니까 오후에 나올 것이다. 다 필요 없는 잘못된 얘기예요. 크게 배당이 나올 혼전도가 높거나 어떤 배당 가능성의 프로테지까지 제시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큰 이변의 가능성과 함께 화재 확률이 높은 그 경주에서 많이 실제 그 결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운 좋게
저는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그걸 막연한 거 상당히 높은 확률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오전에 뭐 터졌으면 오후에 안 터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편성 조건을 잘 보고 표시되는 거 잘 보면 어떤 경기에서 이제 초반, 중반, 종반 쪽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황당한 엿장수 마음대로 내피셜에 그런 그 불시트 같은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네요. 자, 이거 끝내고 간단하게 진기명기 한번 좀 보고 미리 보기 간단히 소개드리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뭐 999 배당 뭐 이런 1000배 이상의 그런 큰 배당들을 실전에서 적중하셨을 때 업로드해 주시거나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집계한 통계입니다. 지금 그 8월 달이 이제 끝났죠. 새로운 9월 달에 시작되는데 8월 달에 이제 그런 내역서를 올려주신 분들이 한 34분 정도 되세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20 몇 분 되시는데 지난주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10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지만 490분 정도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465명인데 벌써 넘어섰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부터 이것을 이제 기록을 이렇게 누적을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좋았던 게 2023년도 496명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숫자가 제일 높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기록까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역대로 500명이 넘어설 것 같아요. 아직 4달이나 남았죠? 근데 최고 기록인 496명에 6명 부족해요. 사실 이제 적중하고도 안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적중 내역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뭐 해마다 마찬가지니까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만 보더라도 500명은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도 정리를 했는데 초록색에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큰 고배당을 적중하셔서 적중 내역을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올해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적중 내역을 이제 보내주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보내주신 분이 1등이 이제 혜성님입니다. 지금 적중 내역 보내주신 것만 31번,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000배 이상을 이제 실전에서 적중하셨어요. 31번입니다. 각설탕님이 이제 두 번째로 바짝 지금 2등입니다. 30번이에요. 각설탕님께서 지난주에도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내용을 보낸 게 두 건인데 한 건은 제주도 뭐 9,000배 넘는 건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번 그다음에 라플님께서도 역시 적중하셨는데 보내주셨는데 합쳐보니까 26번이나 올해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치열합니다. 마신이 대장님이 20번, 이음영님도 이제 지난주에 또 적중하셔서 19번 정도로 이제 5위 정도 되시고 그 아래 되게 많아요. 태사님께서 요즘 보니까 제 휴대폰으로 이제 적중내 보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2개나 적중하셨죠. 굉장히 쉬웠던 토요일 날 삼경주 역시 놓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인가 자주간 요즘 태사님이 꾸준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벌써 9번 정도 적중하셔서 10위권 안에 이렇게 되셨어요. 경초님, 사랑의 소리님, 니콜님 전부 다 해서 쉽게 말해 8월 달까지 끝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1000배 이상의 고배당을 이제 적중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공동 한 1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7번 쭉 적중하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요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000배 이상 고배당을 가장 적중하신 거
적중하신 내역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업로드해 주신 분이 혜성님이죠. 104번입니다. 철성님은 이제 내역서 안 올린 지가 2년째고, 장선달님도 2년째 지금 안 보내주십니다. 그렇다 서운한 건 아닌데 2년 전까지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공동 2위, 3위권에 철성님과 장선달님이 랭크되셨고, 혜성님이 이제 꾸준하게 적중하시면서 다 넘어서서 전체 누적 4년간 1000배 이상 구배당을 가장 많이 맞춘 104번 적중하신 혜성님. 이임영님이 이제 4위 정도 되죠. 각설탕님도 55번 정도 하셔서 6위 정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워낙 많아서 이제 공동 20위까지만 카트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21위부터 여기는 이제 상위권자들의 순위가 바뀌면서부터 이제 20위권, 21위권, 19위권 여기 카트라인에서 표시되는 게 틀려져요. 그런 점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명예전당 진기명기 제가 통계 집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최고 기록 달성 1등이 바뀐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정말로 이제 뭐 1000배다, 10,000배다, 뭐 큰 배당들, 999 배당 그런 보통 1000배 이상이죠. 999 배당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80년대 초부터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경마장에 처음 갔을 때 전광판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한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옛날 야구장도 그렇죠. 1회부터 뭐 10몇 회까지 연장을 대비해서 한 칸 한 칸의 숫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틀 안에 딱 숫자가 표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회중시계나 뭐 큰 집안에 그 시계 보면 전자시계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긴 막대기로 되어 있는 숫자 하나를 적는데 막대기 7개를 붙여가지고 0에서부터 9까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하려면은 그렇게 한 개 숫자를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세 개를 이렇게 놔야만 세 자리 숫자를 표기할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 얘기죠. 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세븐 세그먼트라는 하나의 그 전기 소자라 그래요. 0에서부터 9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것. 우리 손목시계도 옛날 디지털 시계 보면 몇 시 몇 분이다 그럴 때 하나하나의 숫자에 가만히 보면 긴 막대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 중간 해가지고 보이고 그게 불이 들어오면서 숫자가 0에서 9까지 보이죠. 경마장이 딱 그런 구조였어요. 배당률을 나타내는 이렇게 배당판을 보면 지금은 이제 올 LED 디스플레이로서 자유롭게 표시가 되지만 옛날에는 숫자만 딱 이렇게 배당률을 표시하는 게 그런 세븐 시그먼트가 들어있었는데 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세 자리예요. 999까지입니다. 그때는 삼쌍이라는 제도도 없었고 삼복을 시행했을 때니까 큰 어떤 배당이 안 나왔던 이제 현실이 있었죠. 드무니까 세 자리 숫자만 이게 많아지면 전광판이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 자리 숫자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드물지만 1000배 이상의 배당률이 나왔다. 그럼 표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서는 그 세 자리 숫자에 999를 적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넘어섰구나. 그래서 999 배당 그러면 1000배 이상이라는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999 배당이. 근데 그런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뭐 몇백 배 가지고도 999다 999다 이러는데 그것은 틀렸다기보다 999라 그래서 이제 999 배당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게 고배당의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999 배당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신규 999 클럽 하죠. 999 클럽. 그건 뭐냐면 1000배 이상을 이제 생애 처음으로 적중하신 분들을 리스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999 클럽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달았어요. 그 쓰이는 999는 그래서 1000배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999 하면 이제 고배당의 의미로서 수백 배도 뭐 999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아시고 이제 일반에서 듣던 내용 가지고 어떤 의미냐 아셔야 됩니다. 여기도 바로 99 클럽을 이미 거치시고 그러신 분들, 이건 1000배 이상을 정말 어렵죠. 고배당 맞추는 게. 단통으로 적중하신 분들만 굉장히 많아서 따로 이렇게 집계를 낸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41분이 1000배 이상 고배당을 단통으로 적중하시고, 재작년에는 이제 61명 정도 돼요. 올해는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48명입니다. 벌써 48명 되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따져요. 누가 가장 많이 단통 적중을 했느냐, 또 누가 단통 적중했는데 최고 배당을 누가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연말 이벤트를 하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각설탕님이 언뜻 보더라도 10번이 넘는 단통 적중 내역을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뭐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등. 요게. 그 다음에 누가 가장 큰 배당을 단통으로 적중했느냐. 지난번 1등이 누구였냐면 요 재호님. 배당률이 6,303배입니다. 요걸 단통으로 적중하셔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제일 단통 적중 내역 올려주신 것 중에서는 배당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리운 뜰 동희님이 오랜만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제주 경주 거예요. 8,625배를 단통으로 적중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적중하시면서 단통 적중은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동안 가만 보니까 한 8번 정도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셨는데, 요즘 뜸하다 하시더니, 여기에서 그냥 단통 적중을 이제 생애 처음으로 한 거지. 1000배 이상 고배당 적중은 벌써 8, 9번 했어요. 단통 적중 처음 하셨는데 그게 현재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재훈님이 이제 2등으로 물러나시고, 지난주 그리운 뜰 동희님이 8,625배를 단통으로 적중하시면서 이 부분 올해 1등이 되셔버렸어요. 갑자기. 요거의 그 최고 기록은 제 기억이 봐도 영수님이 2021년도 말에 13,000배 이상을 단통으로 적중하신 게 전체 중 최고 기록입니다. 해마다 이제 최고 기록 이렇게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광안리님이 7,964배를 단통으로 적중한 요 기록, 적중 내역이 최고였다면, 올해는 이제 그리운 뜰 동희님이 지난주 제주도 경주에서 8,625배를 이제 단통으로 적중하신 내역이 현재까지는 제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1등 기록입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데이터북 자체에서 보면 능력마라고 판단되는 마필, 또 종합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 그런 게 능력마들 입상해서 이제 1000배당 이상 고배당을 가족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적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지금 1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33번입니다. 지난주에 요 서울 토요일 날 뚜렷한 능력마 3마리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마필 3마리가 입상하면서 3,715배, 상당히 무난했었죠.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서 이 경주를 적중해서 적중력을 올려주신 분들이 한 7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33번째입니다. 올해.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주 결과가 33번이나 올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말의 능력, 그죠? 우수기대마들, 이런 평가, 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큰 배당이 올해만 벌써 해당되는 경우가 33개 경주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에 대한 능력 평가가 무언가 상당히 제가 판단하는 것과 나머지 일반과의 큰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얘기하죠. 경마 어떤 분석 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의 정확한 능력 파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가? 능력 평가를 하는 것도 단순한 몇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밸런스도 봐야 되고 혈통적인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야 돼요. 제 견해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경주 결과가 나올까? 능력마 파악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결과 입장에서 이런 고배당의 주인공 이런 마필들이 인기가 없고 인기가 바닥인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능력마야. 그러니까 이제 능력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엉뚱한 쪽으로 했던 그 배팅들이 경마 팬들이 많아서 배당이 이제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거나 능력마도 아닌데 그러니까 배당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능력 파악을 잘하면 그러한 그 편성의 경주에서는 의외로 뭐 적중하기 쉬운 거죠. 능력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본인이 과연 능력 파악을 잘 하고 있느냐. 항상 그거죠. 뭔가 얘기는 부차적으로 정확하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능력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럼 능력말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거꾸로 물어보면 몰라요. 제대로. 주섬주섬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어떻게 능력 파악을 해? 못하지.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뭐 경마 이기기 위해서는 뭐 꼭 기억할 정말 쉬운 편, 내가 잘할 수 있는 편성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라. 그럼 승리한다. 이 말은 맞아요. 누구나 공감합니다. 물어봐요 또.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편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딱 그런 식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 방송 가만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아, 혈통이 우수하다. 이 말은 혈통이 우수하고 뭐 혈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수한 혈통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우수한 혈통만지 압니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뭐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거 갖고 되나요? 아버지 좀 참 무승하게요. 몰라요. 제 가족분들은 이제 막급만 보면 금방 알죠. 유치원생도 알 수 있죠. 눈 깜빡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능력마 파악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잘 몰라요. 눈 깜빡하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런 게 태반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다른 부차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그게 딱 질색이에요. 결과가 조금 100% 아니어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인적으로 마급이라든지 시세큐라든지 고유능력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개발해서 만드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높은 확률입니다. 쓸만해요. 그게 낫지. 막연하게 얘기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그 사행성이 깃들어 있는 경마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데에다가 막연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한 거예요. 근데 구체화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잘 쓰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아까 같은 그런 편성, 또 지난주 같은 부진하면서 굉장히 많을 때는 부차적으로 이제 그러한 편성 조건들을 보면서 판단을 좀 하세요. 그게 만능은 아니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그 가장 큰 배당률이 나온 게 제주도죠. 10,000배 이상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3일간의 경주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배당이 나왔던 게 제주 금요일 날 이경주,
토요일 날 이경주예요. 그죠? 제일 많이 이제 배당이 나왔던 경주가 나왔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제주 경마에 있어서 혈통정보 혈통을 그러면 제주에도 혈통이 있나?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요게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제주 이경주 9,500 배당률이 9,500배요. 보세요, 이게. 우수 혈통에 관련된 후대 능력 1, 2, 3등이 1, 2, 3등 한 겁니다. 나란히 손잡고 들어온 거죠. 그죠? 각설탕님이 이걸 적중하셨는데, 그죠? 후대 능력에 있는 거 그냥 적었다는데, 뭐. 그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똑같이 이경주에서 뭐큰 어떤 배당률이 나왔어요. 요게 8,625배입니다. 8,625배. 마찬가지죠.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모든 경주에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각자가 많은 어떤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거예요. 마사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 공부의 한 측면인데 보세요. 만약에 저런 그 배당률이 나온 큰 어떤 배당률이 나온 경주의 결과를 보고 그런 공부가 없었다면 이러한 그 제주도의 어떤 혈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저 말들이 왜 입상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었겠죠. 또 나중에 그러한 어떤 경주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적중이 어렵겠죠. 하지만 보세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공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일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후대 능력이라는 게 서울 부산은 있어요. 제주는 없습니다. 제 자체로 만든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마사에서도 그건 없어요. 제가 이제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후대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주에 있어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있으면 좋잖아요. 제주는 이제 제공이 안 되니까 서울, 부산의 그 원리와 그런 것을 좀 터득하고 만든 거예요. 자체 개발한 겁니다. 이거 혹시 또 마사의 그 홈페이지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후대 능력 정보 찾아보면 없어요. 어찌됐건 뭐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는 것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단통 독주 보내주시거나 업로드해 주신 분들 중에 최고 기록 그리운 뜰 동희님, 그리운 뜰 동희님이 방금 소개해드린 8,625배 단통으로 적중하셨어요. 고배당 처음 단통 적중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999 배당이 한 5개 나왔는데 이제 가장 그 무난하고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주가 토요일 날 3경주예요.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의 능력 파악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또 배당판의 인기도가
일부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크다는 것. 그게 10여 년 전 제가 첫 경마에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 어떤 그 유튜브라는 게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솔깃할 만한 경마에서 이기는 방법 또는 무슨 뭐 오만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변하지가 않아요. 화려하게 장식되고 포장해서 그럴듯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자꾸 포장하는 이제 테크닉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냥 그림책처럼 보더라도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2번이죠, 2번. 문세인 기수도 기승한 3번도 있었고 보면은 여기 2번, 12번, 5번 이렇게 입상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배당률이 3,715배 배당률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고 쉬웠냐면 우수혈통마는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T급. 4번 당구장은 우수마는 아니죠. 우수혈통마는. 우수혈통마는 뭐죠? 아바타 ABT가 들어가야 돼요. 유일한 우수혈통마 2번입니다. 적정거리도 제일 좋고 적정거리가 제일 좋은 마필 2번, 12번이죠. 2번입니다. 유일한 우수마 딱 한 마리가 보입니다. 2번입니다. 그죠? 수용조교 실시한 마필 2번, 12번이 1등, 2등을 했습니다. 그죠? 능력마 두 마리가 1, 2등 한 거예요. 그쵸? 1번과 함께 동발 추천한 5번이 3등을 한 거고. 근데 사실 문세인 기수가 기승한 3번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인기도를 보면 1등이 1등. 왜? 문세인 기수 때문에. 막급도 없는 애야. 이런 막급이 없는 마필이 이 편성 조건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F급이죠. F급. 전체적으로 굉장히 제일 약한 편성이에요. 편성강도 하급은 뭡니까? 능력마들이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 능력마 두 마리 2번, 12번이 1, 2등 한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거 인기 1, 2 마필이 뭐 2번, 3번이잖아요. 종합평가를 해보면 능력 외적인 인위적인 요소 측면에서 3번이 높은 점수를 받아요. 3, 4번이.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인위적인 요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승률, 복승률, 뭐 성적,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거로만 그냥 파악을 해서 인기도 올라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의 그 능력만은 누구다? 이분이 유일한 최고마예요. 제 마사의 정보를 여기 보니까 금토일 3일간 서울 부산 전체 우승한 마필들 중에서 가장 배당률이 높은 마필이 누구냐? 역으로 얘기하면 가장 인기가 없었던 우승마는 누구냐? 이 경주 2번이 2번 요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요 경주에서 제일 뛰어나고 우수한 마필 한 마리가 누구냐? 2번이 2번. 그죠? 2번. 2번. 그죠? 그래서 이마필의 우승 가능성이 자가 능력적으로는 여기서는 유일하게 최고로 좋았죠.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우승할 마필을 확률 높게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경주가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주 적중 내역을 올려주신 분들이 한 7분 되세요. 제가 여러 가지 저기도 있고 적중 내역을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 우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에게 닉네임 불러드릴게요. 미래공자님, 경초님, 각설탕님. 각설탕님은 그 제주 9,500배 그것도 적중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요것도 놓치지 않고 적중하셨어요. 미래공자님, 경초님, 각설탕님, 라플님, 사랑의 소리님, 태산님, 니콜님. 니콜님은 이제 사실 999 1000배 이상 배당은 이제 안 올리시고 2000배 이상만 이제 올리겠다고 보내주신 것도 저한테 보내주신 것도 이제 1000배 이상은 이제 그만하고 2000배 이상만 올려주신다고 여기 마침 2000배가 나와서 보내주신 거예요. 좀 건강도 한참 몸 추스리고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보내주신 고마움과 성의 때문에 제가 저런 집계와 통계를 4년째 지금 따로 해드리고 순위를 정하는 건 뭐하지만 통계라는 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매겨서 가족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어찌됐건 보니까 한 7분 정도 미리공자님, 경초님, 각설탕님, 라플님, 사랑의 소리님, 태사님, 니콜님까지 이 경주의 적중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게 토요일 3경주 경주만 세이사이클에 대한 정보입니다. 출전 현황표 보세요. 말들의 능력 레벨 자체가 B급, A급, B급이 한 마리도 없어요. 제일 좋은 마필이 C급 정도 되는 마필입니다. 2번, 4번, 12번 딱 3마리가 그나마 C급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3번 보세요. D급밖에 안 돼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2번은 이제 경주 경험이 있고 4번과 12번이 신마입니다. 신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한 우수혈통마 딱 한 마리 2번이죠. 다른 마필들은 다 막급이 없어요. 물론 4번이 당구장이지만 우수혈통만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마필은 전부 막급이 없어요. 하지만 이 경주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3번 같은 마필은 이제 문생기수 그죠? 이만큼 허접한 편성이니까. 자, 이런 경주에서 흔히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인기 3일간 중에서 제일 배당률이 높았던 우승마 중에 높았던 상대적으로 제일 인기가 없었던 2번 마필 캐롤캣 이 마필이 어떻습니까? 유일한 우수혈통마의 유일한 우수마 능력이 제일 좋은 마필이에요. 말의 능력에 대한 평가 혈통 정보의 활용 바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도 적중할 수 없다. 공부는 필요 없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는 범위를 모르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많은 공부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활용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능력말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올바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느냐? 모두가 그죠? 3번을 능력말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거겠죠? 근데 보세요. 상대적인 능력마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능력마 파악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능력마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걸 알아야 다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모르면서 다음에 다음 얘기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되고 그런 불시터들의 잘못된 얘기들을 이게 이런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실 누구나 아무라도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공신력이 결부되면서 그런 잘못된 전달이 진실로 둔갑되는 그래서 경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전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마에 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진실을 진짜 진실로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마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사행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 무리하지 않게 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하나의 그 전파되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누구누구에게는 정말로 구글 측에서도 뭐 우려하듯 정부에서도 우려하듯 도박 중독에 빠져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작은 하나하나의 잘못된 그러한 전달이 모여서 손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잘못된 진실이 그죠? 올바른 진실로 둔갑을 해서 그 사람이 습득했다면 그거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지난 7년여 동안 유튜브 방송한 지 7년 됐는데 그렇게 뇌피셜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그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뇌피셜로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저런 표기 분석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수로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없다면 그건 일방적 주장일 뿐이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50%가 넘어요.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이 뭐 배당이 많이 나오면 오후가 안 나오고 오전이 안 나왔다면 오후에 나올 테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능력마가 중요하다지만 정작 본인은 3번 같은 마패를 능력마로 판단을 한다든가. 경마에서 이기려면 내가 그 적중하기 쉬운 확률 높은 경주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은 맞지만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만 꾸준하게 이런 편성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제3의 인생.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진작 접어들었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을 그대로 붙여서 보면 늘어나는 수명과 비례하면서 저도 이제 환갑인데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제 나이대가 10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제2의 인생 그러면 이제 80살까지였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는 80세 이상의 제3의 인생까지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3의 인생을 위한 노후 생활의 재테크로서
경마를 우리가 도박이 아닌 투자의 개념,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학습을 꾸준하게 학습에 투자하고 노력하면 모든 경주는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무조건 고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무난하게 쉽게 적중할 수 있는 요건 배당률이 높은 거지만 알뜰한 그 중배당의 그 배당률이 나오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하는 연습만 하고 눈에 익히면 이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경마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기초 공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각종 정보들이 수많은 불시터들의 뇌피셜로만 떠돌던 것들이 막연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치와 표시 이렇게 데이터 활용 가치 이런 것들을 이론적 체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한 그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공부 학습이 없었다면 절대 그것은 막연할 뿐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팩트고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멘트를 보더라도 그죠? 음성 멘트 나위서 뭐 이런 서비스 보더라도 2번 마필과 캐롤 챗이라는 마필과 마이티 코드라는 마필을 추천을 하죠.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해요. 인기도는 이런 게 현실이에요. 아까 33번의 이게 33번째인데 올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마감하면 33번째인데 요러한 경우가 33번이란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9월 첫째 주간에 치러질 서울 경주에 대한 미리 보기, 경주별 특징, 또 경주별 그 우수기대마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첫 주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11개 경주가 치러지는데 마지막 경주가 경주 성립이 안 돼요.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신청해서 안 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개 경주 계획에 역시 뭐 3경주가 경주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2개 경주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유독 9월 첫째 주에 그 출전마들이 굉장히 경주별로 뭐 많은 그런 경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경주도 25마리, 뭐 10경주도 27마리 이렇게 출전 신청을 했어요. 분할하는 데는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뭐 싱가포르 트로피 경주들이 쭉 치러져요. 근데 해당되는 그 경주들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면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이제 지난주에 그 경주 결과에서 이제 그 경주별 수준 레벨이 떨어지는 편성이 많았고 또 떨어지는 편성에 출전한 마필들의 그 수준도 역시 좋지가 않았어요. 보세요. 마급 우수마 비율이 이제 54%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만큼 이제 상급이 많이 걸린 그런 경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별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마필의 능력 레벨 자체가 능력 수준이 높은 마필 다수가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경주별로 지난주 같이 이제 허접한 그 편성과 수준 낮은 마필들이 이제 대거 출전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듯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1년 12달 놓고 봤을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부산 마필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야 전체를 분석해서 그게 뭐 작년 대비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매주 이런 상황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틀려요.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해도 안 되고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어떤 오전에 뭐 단편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오후를 예측한다? 그런 근거 없는 뇌피셜적인 그 접근은
정말 망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듯 이날은 또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어쨌거나 전체 마필들이 출전을 하니까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서울은 이제 오히려 대상 경주가 있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전반적인 마필의 수준이 높아요. 상위 1% 우설통 관리마도 지금 토요일 날 무려 5마리나 신청했어요. 4, 5, 6, 8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2마리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7경주, 8경주가 대상 경주죠. 스프린트하고 이제 코리아컵. 걱정이 뭐냐면 여기는 X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리아컵 부산에 6마리, 서울에 1마리, 총 7마리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7마리니까 경주 성립이 안 되는데 과연 마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 오후에 출전표를 발표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 경주별 전체 경주에 따라 우수기 대마 리스트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되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이제 상위 1% 우설통 관리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참고하시고 어차피 이제 출전 표가 발표되면 이제 경주 성립이 안 되는 요 경주들을 뭔가 분할로 하거나 처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갖습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의 금요일과 일요일 날 좀 8개, 6개, 14개 경주가 치러지죠.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상위 1% 수용 활동 관리마가 별로 없어요. 부산은 이제 금요일과 일요일 날 출전 신청한 마필들 전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금요일과 이제 일요일에 경주마들의 능력 수준의 그 레벨 차가 굉장히 커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혈통 우수마, 마급 우수마 비율이 34%밖에 되질 않습니다. 좋은 마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은 경주수는 8개인 금요일에 비해서 적은 6개지만 보세요. 서울, 부산 통틀어서 현재 출전 등록 현황표만으로 봤을 때 마필의 수준이 가장 높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한 날이 바로 부산의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3경주를 빼놓고는 전부 다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중에 4, 5, 6, 3개 경주는 벌써부터 편성 강도 자체가 중상급, 상급으로 굉장히 빡빙입니다. 좋은 말도 많고 빡빙이도 많다. 단지 이제 5경주, 6경주 같은 경우에 하락세 다수가 많아요. 그 점에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필드의 수준도 괜찮고 편성 강도가 굉장히 중상급인 1200 단거리인데 굉장히 전기 속도가 빠른 토끼급이다. 그런데 여기는 하락세가 없어요. 편성 강도 중상급의 120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역대로 이제 천배당에서 고배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경주 조건의 일부가 경주거리가 1200, 그 다음에 편성강도 중상급, 전개속도는 토끼급, 이 모든 게 일치되는 경주가 요 4경주예요. 근데 하락세가 많으면, 하락세 다수가 많으면 그 마필의 어떤 그 상태, 이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락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분석 추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따로 제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표기된 내용만 가지고도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주가 의외로 상당히 그 배당률도 좋으면서 접근성이 용이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경마 팬들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볼 수가,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판단이 일단 듭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주 성립이 안 되는 경주가 없어요. 저도 지금 방금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기호와 내용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 파생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상 도움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암말 한정 경주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마필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마지막 2개 경주나 그나마 조금 마크 부수마 당연히 상위군이기 때문에 좀 많겠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좀 허접해요. 요게 이제 지난주에 느꼈던 이런 허접한 수준의 정도가 비슷한 게 금요일입니다. 재미없겠죠, 별로. 그러더라도 이제 배에 나오는 경주가 톡 불거지면서 나올 수 있겠죠. 아래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경주별 우수기대 아마, 전체 14개 경주에 대한 우수기대마 리스트.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방송을 안 하고 처음으로 하면서 예행 연습으로 속된 말로 입 좀 털고 입도 많이 굳었어요. 말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이 방송에 쓰는 장비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도 있고 또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이제 많은 가족분들 전화가 있었어요. 또 미래카나마 또 이 방송을 또 참고하셨는데 한 달 동안 못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덤으로 칭찬해 주신 분들 계셨고 그래서 그런 근황도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이제 포인트 주간 대비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가족분들의 그런 사연들 잠깐 더 소개드렸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경주마 CCRQ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쪼개서 경마 지식으로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또는 방송의 내용 중에서 또 이 채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조심하면서 이제 몇 가지 과거에 만들어놨던 자료들도 올릴 때도 상당히 조금 다듬어서 올려요. 말이 그렇지 1000개 넘는 영상 그건 뭐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추려가지고 도움될 만한 것과 또 없다면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가족분들께서 어떤 경마의 지식 또 정보의 활용에서 그래도 조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만 썼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나 경주마 CCX 같은 거 마크 뭐 몇 가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쪼개서 만들어서 경마 지식 채널 항목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제가 포인트 주간 리뷰 방송은 이제 야간 경마가 끝나는 정도 시점에 그런 준비들이 끝나고 만들어지면 다시 뭐 포인트 주간 리뷰 영상을 재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저희 커뮤니티에 노란나비 공부방에 따로 공지를 할게요. 일단은 이제 아직은 곧바로 이제 예전처럼 포인트 주간 리뷰 방송을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이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는 뭐 저도 이제 허리 수술 후에 너무나 걸어다니는 게 편해졌어요. 단지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 복대를 두르고 앞으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가봐가지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또 최초 수술 후에 어쨌거나 한 6개월 안에는 상당히 무리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건강이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어찌됐건 세상의 최고는 본인의 입장에서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또 이번 기회에 조금 조심하면서 유연껏 잘해서 오랫도록 가족분들과 함께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 좋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만 시험 방송식으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제 준비가 되면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시대입니다.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